엔드포인트 뉴스 외신에서 FDA는 BA2 스텔스 오미크론입니다. 스텔스 오미크론이 확산됨에 따라 미국의 거의 절반에서 GSK의 코비드 치료제 사용을 중단했습니다. 소트로비밥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도 미국과 유럽, 이제 곧 있어서 나오겠죠? 스텔스 오미크론이 주 우점종이 된다고 한다면 전 세계의 바이오, 항체 치료제는 사실 리셋으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다 라는 의미를 가질 것 같아요. 알고 계시죠? 우리 흡입형 치료제 스텔스 오미크론의 강한 중화능을 보였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다. 거의 절반이 새로운 균주에 대해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에 모든 미국 주에서는 이제 중요한 맙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잃었습니다. 항체죠. 그래서 금요일 중서부의 6개 주, 일리노이, 인디애나, 미시간, 미네소타, 오하이오, 위스콘신, 서부의 8개 주,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하와이, 네바다, 알래스카, 아이다호, 여기에서 소트로밥의 배포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 중단은 소트로밥이 8개 주와 2개 미국 영토에서 더 이상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함에 따라 북동부 전역에서 지난달 말에 중단된 이전 중단에 추가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케미칼 의약품, 머크, 얘는 약물 재창출이죠. 물론 얘도 우리가 하죠. 그리고 화이자, 얘도 에이즈 치료제와 병용입니다. 그쵸? 그래서 적응증, 이 대상이 사실 이게 기저질환이 있으면 처방 받을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건 케미칼 의약품, 저개발 국가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쓰일 수가 있을 것이고요. 중요한 건 바이오 의약품, 그중 항체는 다시 이제 시작을 한다라고 리셋이 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GSK, 글라스옥스미스클라인, 영국 제약바이오텍과 그리고 비어바이오테크놀로지, 미국 바이오텍이 협업을 해서 만들어낸 제품이 바로 소트로밥입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을 뚫고 막대한 실적을 올렸어요. 자, 여기 나온 부분을 참고해 보면 지난 9월 이후로 미국은 거의 20억 달러 상당의 소트로비밥 코스를 구매했다. 자, 이거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무려 20억 달러, 2조, 한국 돈으로 2조 5천억.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도 숫자가 찍혔을 것이라 생각을 해요. 자, 이제 흡입형은 셀트리온이 거의 유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쵸? 스텔스 오미크론의 강한 중화능을 보였어요. 여기에 이날론과 협업을 진행한다. 그래서 이전 레키노라주와는 다르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해서 준비를 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차분하게 지켜볼 수 있도록 하고요. 중요한 건 램시마 SC와 유플라이마의 실적 성장, 그리고 엔데믹으로 가면서 진단키트의 숫자, 다시 한번 수출이 풀리면서 어떻게 숫자가 나오는지, 그리고 기존 바이오시밀러의 실적 성장, 이게 펀더멘탈에선 중요하고요. 그리고 합병의 모니터, 이게 중요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천식 치료제 졸레어, 그리고 듀피젠트 비교해보니 기사 한번 볼게요. 환절기가 되면 천식 증상이 나타나는 환자들이 증가한다. 국내 중증 천식 치료제는 최초의 생물 의약품인 노바티스의 졸레어와 제2형 염증성 천식으로 시장에 진출한 사노피의 듀피젠트가 대표적이다. 두 약물은 성분과 작용 기전, 비용, 특허 만료 문제 등에서 차이점이 두드러진다. 먼저 스위스 제약사인 노바티스의 졸레어는 중증 천식 치료제로 허가받은 최초의 생물의약품이다. 기존 중증 천식 환자들은 경구용 코르티코스테로이드를 복용해서 추가 투여의 부작용 문제가 있었는데 생물제 유래 물질을 원료로 제조한 생물의약품이 중증 천식 치료의 해법으로 떠올랐다.
졸레어는 2002년 중증 알레르기 천식 치료제로서 처음 승인된 이후로 미국, 유럽 등 전 세계에서 사용되고 있다. 국내에선 2007년 최초 생물의약품으로 시판 허가를 받아서 10년 넘게 이용하고 있다. 면역 글로불린을 표적으로 하는 약이다. 알레르기성 천식과 만성 두드러기 및 만성 비부비 동염 등으로 적응증을 확대했으며 특히 생물의약품으로 증상 악화 방지와 약물 사용량 강서 등의 장점이 있다. 그래서 천식 생물의약품 중에 유일하게 급여 인정을 받아 비용 부담을 낮췄다. 2020년 7월 중증 알레르기성 천식 환자의 치료제로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돼서 상한 금액이 150ml 27만 1,700원, 75ml 14만 3,000원이다. 비급여 시 1년 투약 비용이 약 1,200만 원에서 380만 원 정도로 감소했다. 다른 중증 천식 치료제와 비교하면 훨씬 비용이 적게 든다. 졸레어는, 자, 이 부분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에요. 졸레어는 최근 특허 만료 이슈가 있다. 유럽과 미국 시장에서 각각 2024년, 2025년 특허가 만료돼서 바이오시밀러 개발이 한창이다. 셀트리온이 가장 진행 속도가 빠른데 현재 졸레어 바이오시밀러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유럽 특허 만료 시점에 맞춰 출시를 계획하고 있다. 졸레어의 지난 매출은 4조 2천억 원 정도로 집계된다. 자, 우리가 2024년도 기준점으로 해서 퍼스트 무버로서 유럽에서 또한 출시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체크해 줄 점이 뭐냐 하면 여기 보면 아까 2002년 중증 알레르기 천식 치료제로 처음 승인된 이후로 미국과 유럽 등 전 세계에서 사용되고 있다. 자, 2002년도에 신약으로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무려 2024년, 자, 22년, 23년을 시장을 독점했다는 얘기죠. 부가가치가 엄청 높게 스위스 제약사 노바티스가, 그쵸?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미국 시장에서 우리 램시마 SC가 2023년 기준점으로 2038년도까지 15년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시장을 독점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예상되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밝다. 셀트리온 불확실성 해소. 이젠 실적이 화답할 때. 맞죠? 이제 회계이슈 정리됐으니까 기업 가치에 대한 선자 성장으로서 주가가 따라올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시차를 두고. 그래서 그 내용이고요.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코로나19 신속 항원키트 매출 증가, 기존 산마의 주력 품목의 견고한 성장, 램시마 SC 유플라이마의 성장, 이 부분이 확인해야 될 부분이다. 이제 레케노라, 이제 중요한 건 흡입형으로 개발이 되는 부분이고요. 오미크론이 아니다. 이제 스텔스 오미크론이 중점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 부분으로서 흡입형. 그리고 여기 또 보게 되면 셀트리온 방역 당국 결정의 외인 순매수 주가는 그래서 지금 보면 스텔스 오미크론 변종이 출현하자 하반기 재유행 가능성을 대비해야 한다며 추가 접종 계획을 검토 중이다. 앞서 정부는 이중한 코로나19 유행의 감소세를 전제로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모든 규제의 해제를 검토할 방침이었으나 코로나19 스텔스 오미크론의 변종이 출현하자 하반기 재유행의 가능성을 대비해야 한다며 추가 접종 계획을 검토 중. 이에 머크와 화이자사의 치료제 복제약 라이선스를 보유한 셀트리온이 부각되면서 외국인의 매수량이 늘어나고 있다. 자, 이건 그냥 정말 참고사항이고요. 오늘 호가창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JP모건,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총출동했어요, 얘네들. 자, 뭐 이 부분은 그냥 참고만 하는 부분이다. 결국은 제가 언급드리겠지만 주가가 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 체크를 해야 합니다. 자, 셀트리온의 주가 상승은 도대체 언제 상승할 수 있느냐? 세 가지만 체크하면 됩니다. 한눈에 귀에 꽂히게 말씀드릴게요. 세 가지 체크 포인트 정리를 하면 첫 번째, 3사의 합병이 과시화되는 그 순간 첫 번째. 두 번째, 대량 수출 실적 공시와 실적 성장 폭의 확인. 이 두 번째. 세 번째,
공매도가 매수 들어올 때 당연히 이 두 가지를 기준점으로 해서 얘네가 들어올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만 보면 되는 부분이에요. 물론 이제 시황과 그다음에 각종 이슈들과 이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언급을 드리겠지만 큰 카테고리에서 이 세 가지만 체크하면 된다. 수급이잖아요. 얘네가 수급의 주체. 그쵸? 공매도 매수의 수급의 주체. 합병 과시와 실적 성장폭. 이 두 가지만 그리고 수급 체크하면 된다. 원래 진리는 간단하고 명료한 것입니다. 자, 셀트리온의 공매도 누적 잔고예요. 381만 5천 주 가까이 있어요. 자, 계속해서 줄었습니다. 390만 주, 388만 주, 그리고 380만 5천 주. 최근에 가장 적은 수량이에요. 450만 주대에서 계속 최근에 줄어갔습니다. 근데 차트는 지금 바닥권에 있다. 독특하죠? 쇼커버. 물량은 공매도 누적 잔고가 줄어가고 있는데 주가는 바닥권에 있다. 독특한 상황을 연출시키고 있어요. 자, 수급하고 공매도 오늘 비중을 좀 볼게요. 오늘 셀트리온 기준으로 공매도 매매 비중이 3.76%대. 얼마 되지 않죠? 그리고 오늘은 0.88 상승했습니다. 헬스케어. 오늘 0.16 보합권이었고요. 강보합권 매매 비중, 공매도 매매 비중은 9.88. 이거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사실. 왜? 고점 대비해서 워낙에 많이 밀렸기 때문에 얘네 입장에서도 밑으로 먹을 게 많지 않아요. 이걸 친다는 건 허수일 확률이 굉장히 높으며 겁을 준다거나 얘네가 물량이 아직 덜 매집됐다거나 한다는 그런 이유로 볼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이 가정 가능합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 차트를 보겠지만 우리가 회계 이슈가 끝나고 주가가 막 올라가려고 그랬어요. 그쵸? 이미 제자리로 올라가고 분위기가 전환되려고 하는 그 기점에 블록딜을 쳐서 다시 한번 투심을 엎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얘네가 물량이 많이 매집이 못 됐는지 이 물량을 갖고 와서 다시 주가를 주무르고 있습니다. 그 창구가 오늘 JP모건 그리고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오늘 총 출동했다. 그리고 신한이건 삼선이건 이베스트건 우리 창구들은 왔다 갔다 개인 창구를 통해서건 기관 창구를 통해서건 외국인 창구를 통해서건 언제든지 주물러지죠. 얘네가 수급의 중심이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린 거예요. 첫 번째 합병 이슈, 두 번째 기업 가치의 성장, 세 번째 공매도가 수급이 들어올 때. 근데 결정적으로 합병과 기업 가치 수급에 기업 가치 성장에 맞춰서 수급은 들어올 것입니다. 그 기준점으로 보시면 돼요. 자, 셀트리온의 수급인데요. 오늘도 변함없이 연기금은 들어왔다. 최근에 지금 무려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 7거래일 연속 연금이 들어오고 있다. 기간은 567주. 외국인은 5만 3천 주 오늘 들어왔는데 JP모건, 모건스탠리, 그리고 골드만삭스 다 들어왔다. 알고 계시겠지만 외국계 창구, 기관계 창구입니다. 우리 개인도 많이 있겠지만 여기에는 차명도 많이 있다. 요거는 참고사항으로서 늘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고 기관계 최근에 기관계 창구를 통해서 먼저 주식수를 모아갔다는 흔적이 계속해서 남겨지고 있습니다. 자, 헬스케어를 보면 기간 만주, 1323주, 연기금 이틀 연속 들어왔고요. 2만 주 투신에서 들어왔고 금융투자 쪽에서 5435주, 외국인은 14,920주, 개인은 13,876주, 사모펀드는 6,164주 팔았습니다. 자, 셀트리온의 차트예요. 지금 보면 완전 바닥권에 있죠. 회계 이슈로 이제 끝내고 올라가려고 했는데 이때 블록딜로 바로 밀어서 투심을 다시 한번 부시고 현재 이 가격대에 있습니다. 대단해요. 공매도 누적 잔고는 줄어가는데 주가는 여기에 있다. 그래서 제가 언급드렸던 부분이에요. 아까 세 가지 체크 포인트, 큰 그림에서 그 맥을 보면서 동행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에코프로 BM 한번 보고 갈게요. 최근에 많이 빠졌었죠. 이슈도 많았고 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화재 이슈와 그리고 CU, 내부자 거래 이슈
경영자에 대한 도덕성에 대한 이슈로 완전히 빠그러졌다가 최근에 다시 복귀했다.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겠죠. 우리 셀트리온. 참 진짜 회계 이슈부터 해서 정말 찌라시부터 해서 수급부터 해서 레키노라부터 해서 엄청나게 그냥 밀어 제꼈죠. 그쵸? 그리고 블록딜까지. 참 대단해요. 그쵸? 그런데 제가 이걸 보여드릴 이유가 있어요. 뭐냐? 회사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다가 시장이 빠그러지고 차익 실현. 시장이 한번 흔들렸죠. 증시가. 전세계 증시. 두 번째, 차익 실현 물량. 세 번째, 화재가 발생했었어요. 그리고 경영자에 대한 도덕성, 내부자 거래. 이 부분에 대한 이슈가 나왔는데 화재는 지나가는 부분. 이 이슈, 이 내부자 거래도 결국은 일부 임원들의 잘못이 있었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동채 회장의 이 부분에 대한 신뢰성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검증이 끝났어요. 그래서 다시 모든 노이즈가 끝나고 다시 한번 주가가 저는 전고점을 돌파하리라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 기업 가치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런 회사들은 빠질 때마다 모아가면 된다. 자, 다시 한번. 자, 마지막으로 우리 셀트리온. 기업 가치가 계속 성장하고 있고 숫자로서 이제 다시 한번 증명이 될 것입니다. 기업 가치 대비해서 너무나 주가가 현재 밀려 있어요. 그래서 이 중심에는 에코프로 비행과는 상대도 되지 않는 대한민국 전무후무한 공매도 세력이 응집해 있죠. 그래서 제가 언급드렸던 세 가지 체크포인트를 체크하면서 우리가 기업 가치의 성장을 지켜보자고요. 저는 반드시 차례로 이 매물대를 뚫고 결국은 시차를 두고 전고점을 돌파하고 우리의 목적지를 향해 갈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